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이재명 징역 1년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판결문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은 총 133쪽입니다. 정말 한성진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우리 판사님들 판결문 쓰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년 2개월에 걸쳐서 심리하는 것도 참 어려웠는데 또 판결문을 써내는 것도 참 고된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3쪽의 판결문 지금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강신업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133쪽에는 두 개의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김문기를 모른다라고는 2021년 12월 22일 거짓말 사건.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2021년 10월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입니다.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해서 하나의 재판으로 한 것이죠. 이 두 개의 사건에는 말이죠. 혐의는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혐의 중에서 먼저 김문기 사건에서 혐의가 3개입니다. 김문기 사건의 혐의 3개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존재를 몰랐다.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요거 하나. 김문기와는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뒤에 공직선거법 기소가 된 이후에 알았다. 김문기를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공직선거법 기소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알았다. 요거 하나.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조작한 것이다. 요거 하나. 요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과 관련된 이재명의 거짓말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골프 안 쳤는데 국민의힘이 내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그리고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를 몰랐다. 또 하나, 김문기와는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 공직선거법 기소가 된 이후에 알았다. 자, 여기서 말이죠.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을 무죄로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공직선거법 기소가 된 이후에야 김문기를 알았다는 것도 무죄로 봤습니다. 이 2개를 무죄로 본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힘이 사진을 조작했다. 그러니까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것이다. 요거는 유죄로 봤습니다. 김문기의 혐의 3가지 중에서 1개만 유죄로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공직선거법 기소가 된 이후에는 알았다. 이거는 전혀 거짓말인데 일단은 말이죠. 한성진 부장판사는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일단 무죄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안다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은 골프를 쳤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인식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논란이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항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은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133쪽의 판결문을 제가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판결문 속에는 2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문기 사건, 하나는 백현동 사건. 근데 김문기 사건은 혐의가 3개입니다. 그 혐의 3개 중에서 하나가 유죄가 되고 2개가 무죄가 됐는데 김문기는 모른다는 것을 하나로 본다면 하나 유죄, 하나 무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기를 모른다. 요건 무죄. 골프 치지 않았다. 요건 유죄. 이렇게 크게 보면 2가지 혐의로 나눠볼 수 있고 좀 분설해서 보면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김문기를 모른다는 얘기와 그리고 공직선거법 기소가 된 이후에 알았다는 얘기 이건 따로따로 봐서 2개를 무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것은 유죄.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백현동입니다.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요거를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법원의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성남시 직원들이 협박당했다 볼 수 없어 이 발언은 허위에 해당한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자기가 검토해서 자기가 한 거다. 즉 이재명이 한 거다. 의혹 제기와 대응 계속되는 가운데 발언 전 패널을 미리 준비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 이게 국감에 가서 한 말이거든요.
근데 패널까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말이 꼬여서 했다고 이재명은 거짓말했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의혹 제기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는 차에 국감장을 이용해 가지고서 여기서 자기가 이걸 거짓말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한 말이고 고의가 인정된다. 그래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100% 유죄가 난 겁니다. 100% 유죄가 난 겁니다. 그런데 자, 요 부분 김문기와는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 공직선거법 기소가 된 이후에 알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표현이 이것이 교류행위 부인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교류를 안 했다 이렇게 말했으면 분명히 이건 거짓말이지만 안다 모른다는 것은 그때 딱 떠오르지 않아서 그 사람 내가 만난 적은 있다 하더라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걸 뭐 이제 뭐 크게 보면은 김문기 부분은 골프 부분은 유죄, 안다 모른다 부분은 무죄. 그다음에 백현동 부분은 다 유죄. 이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3쪽의 판결문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증거입니다. 이 증거 요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쓸 때는 말이죠. 증거를 갖다가 탁탁 적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증거에 어떤 게 나왔느냐. 딸에게 보낸 9초짜리 동영상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오클랜드 스카이 라운지에서 말이죠. 딸에게 나 오늘 본부장님하고 유동규를 말하는 거죠. 시장님하고 골프를 쳤다. 아빠 얼굴이 까맣게 탔지. 딸에게 보내는 그런 9초 영상이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됐고요. 또 하나 그 동영상이 뭐가 있냐면 외국 나갈 때 유동규하고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김문기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동영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주고받은 그런 문서들 증거가 다 있어요. 그 문서들이 다 증거로 적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이죠. 그야말로 이재명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거짓말쟁이인 줄만 알았더니 거짓말에다가 멍청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렇게 어떤 증거도 없이 말이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뭐 사진을 갖다 떼어 붙이고 뭐 그렇게 기소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검찰을 조져도 분수가 있지 뭐 증거를 조작했다. 사건을 조작했다. 그 증거를 조작했다는 말이 이 사진을 떼어 붙였다는 말이 아니 검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이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의 변호인들도 정말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변론을 할 때만 그럴듯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시켜도 거짓말을 시킬 부분과 안 시킬 부분을 나눠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 판사를 뭘로 보고 말이죠. 자기가 골프를 안 쳤는데 그 골프 사진을 갖다가 오려 붙여가지고 조작한 것이다. 그래서 증거를 조작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진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아름드리 나무를 껴안는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골프 치는 사진도 있고 골프 치고 나서 식사하는 사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게 검찰을 우습게 보고 말이죠. 그런데 김문기 유족 측이 말이죠. 이 9초짜리 동영상을 탁 내니까 그야말로 빼박이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모든 다른 어떤 이재명의 말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명돼 버린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133쪽짜리 판결문 속에 증거 요지란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2개의 사건 그리고 4개의 혐의 그리고 그중에서 2개는 유죄, 2개는 무죄인데 크게 보면은 김문기 사건은 2개의 혐의 중에서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은 전부 유죄가 났다.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34쪽의 판결문을 만들어서 증거를 하나하나 판단하고 적시한 재판부에게 일단 경의를 표합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판결문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